혹시 아셨나요? 세상에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겨온 기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물게 뼈가 쉽게 부러지는 희귀병을 가진 사람부터 믿기 힘들지만 물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아주 독특한 질환을 가진 사람까지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세상에 단 몇 명밖에 없는 희귀병을 안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10명의 놀랍고도 특별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10위. 지온 클락. 지온 클락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아주 드문 희귀병과 싸우며 끝없이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1997년 9월 29일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태어난 지온은 태어나자마자 큰 어려움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는 코달 퇴행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희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이 병은 척수와 신경계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하반신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지온은 두 다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성장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다른 신체적 문제들까지 겹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시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가 절대 마음을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온은 어린 나이에 위탁가정으로 보내졌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신체적 한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잠재력을 알아본 양부모님이 지온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키워주셨습니다. 덕분에 그는 점점 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지온은 자신이 가진 조건을 한계로 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운동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는데 그 중에서도 레슬링에서 엄청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여러 대회에 출전해 상대방과 맞붙었고 그의 힘과 놀라운 민첩성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지온이 경기장에서 싸우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현재 동기부여 연설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과 자기 자신을 믿는 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의 연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죠. 지온은 지금도 여전히 한계를 깨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장애와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희귀병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걸 직접 증명해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온 클락입니다. 9위. 리바이. 리바이의 이야기는 아주 드문 의학적 조건과 그 속에서 피어난 연결과 지지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리바이는 얀센 대사성 연골이 형성증이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단 22명만 진단받은 초희귀 난쟁이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은 뼈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팔과 다리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리바이는 이동과 신체 성장에서 독특하고도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자신과 같은 병을 가진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생긴 것이죠. 리바이는 아르찬과 자안이라는 또래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두 아이 역시 같은 질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만남은 미국 네모어스 알프레드 아동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윌리엄 맥켄지 박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적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리바이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세상에 자신처럼 생김새와 고통을 공유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순간 그는 엄청난 위로와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희귀병 환자에게는 이런 만남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 경험은 그야말로 삶을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세 아이는 함께 상담을 받고 자신들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료와 관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전략도 제시되었고 리바이와 가족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바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병의 희귀성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의료진과 같은 병을 가진 친구들, 그리고 가족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그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이 사례는 희귀병 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와 정서적 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8위. 레리 고메즈. 레리 고메즈는 늑대인간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아주 드문 유전질환, 다모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은 전신에 과도한 털이 자라는 게 특징인데 그의 경우는 그 정도가 정말 극적이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특이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출신인 레리는 팔, 다리뿐 아니라 얼굴과 등, 가슴까지 전신이 두껍고 거친 털로 뒤덮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채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이 때문에 그는 흔히 늑대인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질환은 선천적으로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생길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다른 의학적 조건이나 치료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레리의 경우는 선천적이었고 더 특별한 건 그의 가족 여러 세대에서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유전적 특징이었던 겁니다. 이런 외모 때문에 레리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차별과 시선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사회적 낙인, 불편한 시선, 그리고 일상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까지 겹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태도로 이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며 오히려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레리는 내 모습은 다를 뿐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미용실을 방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털을 관리하면서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자존감을 심어주며 세상의 희귀병도 하나의 개성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모증은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병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례가 몇십 건에 불과할 정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레리 고메즈 같은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가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7위. 조니 케네디. 조니 케네디는 1966년 1월 31일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주 희귀한 유전질환, 수포성 표피방리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병 때문에 피부가 극도로 약해져서 작은 접촉만으로도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며 심한 통증을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흔히 나비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비의 날개처럼 피부가 너무 연약했기 때문이죠. 이 병은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발생합니다. 그 결과 피부의 각층이 제대로 붙어있지 못하고 아주 약간의 마찰이나 외부 자극에도 쉽게 벗겨집니다. 종류에 따라 가벼운 경우도 있지만 조니가 알았던 건 가장 심각한 유형인 열성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방리증이었습니다. 조니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극심한 고통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옷을 입거나 씻거나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큰 상처와 통증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늘 병원과 가까이 지내야 했고 상처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치료와 붕대가 필요했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조니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환을 숨기지 않고 세상에 알리며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와 방송을 통해 그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귀 질환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부모님, 존과 수 케네디는 아들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돌보며 치료 연구와 환자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에도 앞장섰습니다. 가족의 이런 노력은 조니에게 단순한 치료 그 이상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조니 케네디는 2003년 9월 10일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용기와 메시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희망은 꺼지지 않는다라고. 6위. JT 보로브카. JT 보로브카의 인생은 겨우 5개월 되었을 때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TPI 결핍증이라는 아주 드문 대사 질환을 진단받았는데요. 이 병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당분의 과정을 방해합니다. 효소가 불안정해지고 파괴되면서 신경과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심한 경우 평생 빈혈에 시달리게 되죠. 더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병으로 5살을 넘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JT의 부모 타라와 제이슨 보로브카는 아들이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 의사는 차라리 암이라고 말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병은 희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가족은 곧바로 해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의 양리학 교수이자 연구자인 마이클 팔라디노 박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TPI 결핍증 연구를 세계에서 몇 안 되게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였는데 심지어 파리에서 발견된 돌연변이 초파리를 활용해 새로운 치료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팔라디노 박사는 이미 FDA 승인을 받은 2천여 개 약물 가운데서도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약을 찾으면 바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JT의 부모는 연구 자금을 직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미국 캘리포니아 살리나스에서 활동하는 프로 낚시꾼이었는데 자신의 미디어 활동 경험을 살려 매주 모금 행사를 열며 10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약 20만 달러가 모였고 이는 고스란히 팔라디노 박사의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JT는 한 살을 넘어섰습니다. 희귀병 환자답지 않게 꽤 건강한 편인데 이는 조기 유전자 검사 덕분이었습니다. 아직 심각한 신경 증상이 나타나기 전 발견된 덕분에 그는 특별한 식이요법, 마치 케토제닉 다이어트와 비슷한 방식을 통해 증상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JT는 지금 단순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작은 자동차 장난감 핸들을 잡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의 부모는 언젠가 연구가 성과를 내어 치료제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JT 보로브카의 이야기는 단순한 병의 기록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 연구자의 헌신, 그리고 작은 생명이 보여주는 놀라운 회복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5위. 아이비 앙거맨. 아이비 앙거맨은 미국 미네소타주 헤이스팅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직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부모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비가 목욕을 하려고 물에 닿기만 하면 피부에 빨갛고 아픈 발진이 올라오고 가려움과 불타는 듯한 고통이 따라왔던 겁니다. 병원을 전전한 끝에 내려진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비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0명 정도만 보고된 희귀 질환인 물 알레르기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물의 온도와 상관없이 단순히 피부에 닿기만 해도 즉각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실은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즐기는 비 오는 날 뛰어놀기, 수영, 심지어 눈물 흘리기조차 아이비에게는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욕조차 빠르게 끝내야 했고 씻은 직후에는 반드시 피부를 보습해 증상이 번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땀조차 발진을 유발할 수 있어서 더운 날씨나 습한 날씨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이비의 부모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물에 닿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집안 환경까지 조정해야 했습니다. 아이비의 하루는 단순히 목욕 문제가 아니라 날씨, 옷, 활동까지 신중히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비와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전문 피부과 의사와 알레르기 전문의를 만나며 치료법을 찾으려 노력했고 동시에 세상에 이 희귀 질환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론과 단체를 통해 아이비의 이야기가 퍼지자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직 뚜렷한 치료법은 없지만 아이비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사랑과 지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힘을 찾을 수 있다라고. 4위. 대자 앙투안. 대자와 앙투안은 서로의 삶을 통해 큰 울림을 주는 특별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고령성 부전증이라는 드문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병은 뼈가 지나치게 약해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게 만듭니다. 대자는 1991년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수많은 골절과 수술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갔고 결국 자신과 같은 환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OI라는 병을 알리고 더 나은 지원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세상에 당당히 나섰습니다. 앙투안 역시 1988년에 태어나 같은 병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 역시 잦은 골절과 수술, 그리고 병원 생활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픔을 사회적 활동으로 승화시켜 OI 환자들을 돕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희귀병 환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인터넷의 OI 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고통과 경험을 공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깊은 이해와 공감이 쌓였고 온라인에서 시작된 인연은 결국 현실에서의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자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대자와 앙투안은 단순한 부부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함께 OI 환자들을 위한 행사, 컨퍼런스, 모금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잘 알기에 그만큼 더 큰 사랑과 지지를 주고받으며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한 희귀병 스토리가 아니라 사랑, 연대, 그리고 함께할 때 만들어지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3위, 게일 팀. 게일과 팀은 둘 다 신경섬유종증 NF라는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은 신경을 따라 종양이 자라는 것이 특징인데 크게 NF1, NF2 그리고 슈반종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게일과 팀이 가진 건 가장 흔한 NF1입니다. 게일은 어릴 때부터 피부에 카페올의 반점이라고 불리는 갈색 반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NF1의 초기 증상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의 양성 종양인 신경섬유종이 자라났습니다. 이 종양들은 암은 아니지만 통증과 불편을 주고 심하면 장기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일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며 종양을 제거해야 했고 학습장애까지 겪으며 교육과정에서 특별한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팀 역시 어린 시절엔 F1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몸에도 수많은 신경섬유종이 자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만성적인 통증과 반복되는 치료 때문에 일상생활이 늘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팀은 좌절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환자들에게 NF라는 병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경섬유종증 환자 지원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병을 가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서로 나누면서 깊은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온라인 대화로 시작된 인연은 결국 현실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졌고 서로의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게일과 팀은 부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함께 투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통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 그리고 학습생활상의 어려움까지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은 각종 행사와 캠페인에 참여해 NF 환자들의 권리를 알리고 더 나은 치료와 사회적 이해를 얻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단순히 병과 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라서 버틸 수 있고 함께라서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2위, 노박 콕스. 노박 콕스는 태어날 때부터 파이퍼 증후군이라는 아주 드문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뼈, 특히 두개골뼈가 너무 일찍 붙어버려 정상적인 얼굴과 머리 성장을 방해하는 두개골 조기 유압증의 한 형태입니다. 노박의 경우 얼굴 중앙부와 위턱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서 얼굴 구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또 팔꿈치가 붙어 팔을 굽히지 못했고 청력 손실과 치아 배열 문제까지 겹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태어난 순간부터 수많은 의료적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어난 지 16일 만에 첫 수술을 받아야 했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뒤로도 두개골 압력을 줄이고 성장하는 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수많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얼굴뼈를 교정하는 대대적인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술이 성공하면 호흡과 삼키기 기능이 개선되고 현재 모계하고 있는 기관절 개술도 제거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박은 팔꿈치를 굽히지 못해도 어깨와 손목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청력 손실로 어려움이 있지만 특수 장비와 가족의 도움 속에서 점차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노박의 부모, 특히 어머니 엘리자베스 콕스는 늘 딸을 지지하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외모의 차이는 단지 차이일 뿐 결코 결함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가족은 유전 상담을 통해 이 병이 50%의 확률로 후세에 유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만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노박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기록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수술, 가족의 헌신, 그리고 아이가 보여주는 놀라운 회복력이 담긴 여정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그녀의 다름은 장애가 아니라 그저 특별함일 뿐입니다. 1위, 아부 바잔다르. 방글라데시의 아부 바잔다르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표피 이형성 버루시포름, 흔히 나무인간 증후군이라 불리는 극히 드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손, 발, 팔, 다리에 거대한 사마귀가 자라면서 마치 나무 껍질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아부의 경우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 주변에 엄청난 크기의 사마귀가 뭉쳐 자라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병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례가 10건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희귀하고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법도 없습니다.
아부의 삶은 오랫동안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딸을 안아주는 것조차 불가능했고 일상적인 간단한 행동조차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경거리처럼 여겼고 그는 거리에서 동전 몇 푼을 받기 위해 사진 찍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부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내가 동물원 원숭이처럼 취급받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사연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그는 마침내 의료적 치료를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술을 통해 손에 뒤덮였던 사마귀가 제거되었고 그는 처음으로 딸을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치료 직후 잠시 줄어들었던 사마귀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빠르고 심하게 퍼졌습니다. 결국 고통은 되돌아왔고 완치가 없는 병이라는 현실이 다시 그와 가족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부 바잔다레의 삶은 끝없는 고통과 잠깐의 희망, 그리고 다시 찾아온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비극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이 희귀 질환을 알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나무처럼 뒤덮인 몸에도 인간으로서의 삶과 존엄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